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겨우 8만원을 회복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밀리고 말았죠. 자, 800원 빠져서 79,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최근에 정말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말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 아니면 하루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정신건강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조정도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장이 안 좋았죠.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지수가 2.17%나 하락을 했는데요. 자, 특히 이 파운드리 세계 1등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무려 5.51%나 급락을 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화적인 기조를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특히 몇몇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에 좀 더 민감한 나스닥은 하락 마감으로 끝이 났고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특히 TSMC가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밤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다시 7만원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인텔이 과연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텔이 3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4조 원을 투자해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 CPU에 주력하던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라서 그 파장이 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위에 TSMC도 파운드리 투자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목표로 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1, 2위 업체에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인텔은 미국 기업이고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 바이든 정부의 구상에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환영할 일이고 최근에 반도체 분야의 정부 지원책과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약 23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2024년 정도나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파운드리 사업은 경쟁업체보다 좀 더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관건인데요. 2024년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인텔 같은 이 반도체 공룡업체가 적당한 규모의 시장성까지 갖춘 그런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이 인텔 입장에서는 시간도 단축하고 고객사 확보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인텔의 파운드리 회사 인수 추진은 TSMC와 삼성전자 둘 다에게 악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보다 TSMC의 주가가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 생각엔 인텔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TSMC와 좀 더 경쟁하게 될 구조이기 때문에 TSMC의 타격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글로벌 파운드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3대 축을 이뤘었는데 지난 2018년도였죠. 10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진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기술력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10나노 이하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연구개발비를 비롯해서 고가의 EUV 장비 등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수율에서 뒤처지게 되면 그 들인 돈만큼 수익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나노 이하는 포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12나노와 22나노 공정 등을 통해서 AMD, 퀄컴, 브로드컴 등 첨단의 CPU와 통신칩을 생산하고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 자동차용 칩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파운드리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은 10나노 이하, 특히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가능한 이런 파운드리 제품에 주력을 하고 있고 현재 5나노 뿐만 아니라 3나노 공정 이하까지도 현재 개발 중이어서 사실 삼성의 주력은 10나노 이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군과 더 많이 겹치게 되는 TSMC가 좀 더 큰 악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여서 TSMC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7나노 이하의 제품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두 업체 말고는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죠. 인텔의 기술력도 아직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이런 반도체 칩 말고도 12나노나 22나노와 같은 평범한 반도체 칩의 수요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파운드리의 시장 전망은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나 인텔도 이번에 일어났던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자국 내에 견실한 파운드리 회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서 키우려는 인텔과 미국 정부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앞으로 정말로 인수를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 파운드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도 하루빨리 미국 내 투자도 결정을 짓고 M&A도 추진을 하고 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파운드리와 M&A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항상 잘하고 세계 1등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진짜 미친 실적이 나오거나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주가는 또 꺾이고 말죠.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물론 상승하던 이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 파운드리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그리고 12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자,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죠. 자,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벌어놓은 돈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1분기에 미국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1천억 원 가까이 적자를 봤었죠. 그리고 2분기에도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를 합쳐서 영업이익이 2~3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런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믿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는 정말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